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2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겪은 일을 관련지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국어가 72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는 내용,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용을 기억하기 쉽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글의 내용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읽게 되고, 글을 읽으면서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먼저 과학 실험 안전 수칙에 관한 글을 읽고요. 그 글을 통해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과학실과 그 외 다른 교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이에요. 그림을 보고 알맞은 행동의 동그라미 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3학년이 되어서 과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실험 관찰이라는 책도 받았지요. 그리고 직접 실험을 하기 전에 과학실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림 중에서 실험하는 동안 해야 되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에만 동그라미표 한번 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수칙에 맞게 실험실에서 바른 행동을 하고 있나요? 자,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이 친구는 과학실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냄새를 코에 대고 직접 맡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서 바람을 손으로 일으켜서 맞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친구입니다. 자, 보호 안경을 끼고 실험복을 읽고 관찰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지요. 네, 이 친구의 행동은 바른 행동이에요. 그 다음, 이 친구는 과학실에서 뭔가를 먹고 있어요. 과학실은 음식물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쁜 가스나 기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실에서의 취식은 금지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실험 재료로 쓰이는 것들을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과학실에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 두 친구는요, 네, 보호 안경을 손에 들고 과학실에서 뛰면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험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용했던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용액, 물질 이런 것들은 모두 폐수통에 버려서 다른 방법으로 분리 배출을 해야 합니다. 싱크대나 개수대에 그냥 버리면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싱크대나 개수대에 그냥 버리지 않고요. 과학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물질을 모아서 버리는 폐수통에 모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과학실에서 해야 할 행동 수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과학 실험을 해요 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73쪽, 74쪽이고요. 화면을 멈추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다 읽었나요? 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과학실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이지? 과학실에서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까닭은 뭘까?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나요? 자, 그렇게 책을 읽었다면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안전하게 과학 실험을 해요에서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과학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과학 실험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둘째 문단에서는 과학실에서는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실험할 때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은 책상에 바짝 다가가지 않고 좀 떨어져서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찰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1학기 때 이미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과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여러분이 써주면 되겠어요. 잠깐 화면을 멈추고 내용을 75쪽에 정리해서 써주세요. 글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내가 했던 경험,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비교했을 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요. 기존에 알았던 내용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정리했나요? 정리를 다 했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활동을 먼저 정리해보고 그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과학 실험 안전 수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점검했어요. 두 번째는 안전하게 과학 실험을 해요 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그 중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과학실에서 실험을 할 때 어떤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반영해서 새로운 과학실 안전 수칙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새롭게 만든 안전 수칙의 예시를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새롭게 정리한 과학실험 안전수칙이에요. 뛰거나 장난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실험을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실험을 할 때 책상에 바짝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시약병 실험기구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나요? 75쪽에 정리를 다 했으면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과학실에서는 이런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 라고 우리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학교의 다른 교실에서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지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죠. 자, 학교에는 여러 교실이 있어요. 강당, 시청각실, 영어교실, 급식실, 미술실, 음악실, 여러 교실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교실에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두 가지 이상 써보세요. 예를 들어 급식실이라면요. 뜨거운 음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하고요. 자,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앞을 잘 보면서 식판을 들고 걸어야 하고요. 앞 사람을 밀치거나 또는 부딪히지 않게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써야 하고 또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을 때는 대화를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실을 하나 정하고 안전수칙을 잘 썼나요? 네. 과학실에서 왜 이런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하면 다른 교실에서의 안전수칙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과학실 안전수칙에 대한 글을 읽고요. 읽은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찾아보았고, 새로운 안전수칙을 만들었어요. 과학실에서의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다른 교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함께 만들어 봤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겪은 일과 관련지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용해 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잘했나요? 여러분은 다른 어떤 교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만들었나요? 급식실, 음악실, 교실, 운동장, 시청각실, 체육관, 강당, 댓글로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